자, 여러분, 1차 시, 2차 시 공부 잘했죠? 특히 2차 시에는 문제 잘 풀었어요? 자, 문제 풀 때 어땠어요? 그 문법을 좀 열심히 하고 나서 풀면 잘 풀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어때요? 우리가 그 문법도 역할과 자리를 잘 이해하고 또 공부를 좀 하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차 시는 제가 이제 오늘은 무엇을 준비했냐면요. 처음에 강의 계획서를 할 때는 그냥 뭐 문법 위주로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그리고 이제 1차 시도 제가 이제 소개를 할 때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처럼 준비를 했을 때는 그냥 문법, 독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차 시, 1차 시, 2차 시는 거의 문법만 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3차 시를 준비하다 보니까 독해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독해도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좀 준비할 수 있게 그리고 특히 이 토익 독해는 생각해 보면 오히려 여러분한테 더 실질적으로 꼭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여기 그림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요거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제가 항상 마스코트처럼 넣은 거고요. 지금 보면 이 두 사람 뭐 하고 있어요? 뭔가 지금 다 뭐 회의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맨들, 또 비즈니스 워먼들 있는 것 같죠? 네, 바로 토익 시험은 비즈니스 일상을 기반으로 한 시험이거든요. 혹시 그 여러분 토플이라고 들어봤죠? 토플과 토익 다 아시고 뭐 토플, 토익, 탭스 참 너무너무 많죠. 시험이 뭐 IELTS. 사실 토플하고 IELTS는 유학을 가기 위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토플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 미국 아이들이 자라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초등학교부터 대학 때까지 그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그 단어들을 뽑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하는 애들이 이 정도 단어는 알아야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할 수 있어 라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 단어들을 가지고 만든 테스트예요. 그래서 그게 토플이고 대신 비즈니스는 그야말로 비즈니스예요. 일하는 데 필요한 거거든요. 워킹하는 데 필요한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중학생이나 이런 애들한테는 사실 이 토익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참 우리나라에 뭐 중학생 애들한테도 토익 가르치고 이런 거 막 있었을 때 저는 한참 막 반대하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일상을 기반으로 한 시험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 또 친구들이 보니까 뭐 융합 소프트웨어라던가 뭐 이런 거라서 내 전공하고는 다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공하고는 다르지만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뭐 일을 하게 되거나 하다 보면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관광학과 친구나 행정학과,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기업 강의를 좀 오래 했었어요. 예전에. 그 기업 강의도 좀 오래 한 적이 있었는데, 기업 강의를 해보면, 사실은 전공하고 상관없이 회사에 들어와서 이메일을 써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나 전공하고 상관없이 일을 하다 보면 이메일을 써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비즈니스 일상을 기반으로 한 시험.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주제랑 목적을 묻는 유형도 비즈니스 내용이고요. 세부 사항을 묻는 유형도 비즈니스 내용. 그리고 맞고 틀리고 진위 확인을 묻는 유형도 비즈니스 내용. 추론 유형을 묻는 것도 비즈니스. 주어진 문장 넣기 유형도 비즈니스 내용. 그러니까 결국 이 그 토익에 나오는 게 이메일, 편지, 광고 구문, 뭐 구인 광고, 그쵸? 그다음 일반 광고, 기사문, 안내문, 문자 메시지, 뭐 모두 등등등 다 이게 비즈니스 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익은 비즈니스 지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학생 중에 하나는 토익 시험을 따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경영학 전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 그 자격 시험을 원서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익 시험을 보니까 토익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겹치니까. 그래서 결국은 용어도 그렇고 이게 비즈니스 시험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좀 감안해 두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해가 어떤 것들인지,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게 토익이 비즈니스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책을 같이 보면서 공부하면 더 좋기는 한데 우리가 오프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책 310페이지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좀 저기 할 것 같아서 스캔을 하긴 했는데 스캔이 좀 잘 된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310페이지는 좀 잘 안 되긴 했네. 자, 지금 31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일단 그 비즈니스와 일상생활을 기반으로 한 시험이니까 일상생활 기반은 보통 이제 LC 같은 경우는 보통 일상생활 기반이 좀 크죠. 그래서 업무에 관한 편지나 이메일이 대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업무 서신의 구성이 대부분 이렇게 이제 여기 위에가 발신인, 밑에 수신인, 그 다음에 여기 본문, 여기 발신인 서명, 여기 서명 꼭 들어가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통의 경우 비즈니스 서신은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리고 대부분 아까 말한 것처럼 주제, 목적 이런 걸 많이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근데 비즈니스 글의 목적에 대한 것들은 이 단어라던가 표현을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자, 이 독해 지문은요. 표현을 잘 찾으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그 1차 시하고 2차 시에서 했었던 것처럼 문법을 찾아야 되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해진 표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구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This is in response to your request. 이거 뭐예요? 당신이 문의한 거에 대한 답이에요, 내가.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문의한 거에 답변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Congratulations on your recent grand opening이죠. 이거 뭐예요? grand opening. 그쵸? 지금 뭔가를 축하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쵸? 네. 지금 뭔가 지금 이 사람이 창업한 거죠. 그랜드 오프닝. 뭔가 큰 거를 오픈하면서 이제 축하하는 거고 굉장히 기쁘대요. 자기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설비를 지금 facilities from us. 우리한테 지금 뭔가 설비를 임대해 준 거에 선택해 줘서 고맙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기뻐하면서 축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퍼포스가 뭔 겁니까? 그쵸? 결국은 자기네 거를 빌려줘서 고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근데 요게 함정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please sign and date the document가 되는 건 거죠. 결국 뭡니까? to finalize 그쵸? on agreement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편지 목적은 마무리하게 되는 건 거죠. 빌리는 게 이게 빌려서 기쁜 건 아니라 마무리하는 거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체를 다 보지 않더라도 목적을 찾을 때 이렇게 잘 찾으면은 내용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파악하시는 것이 글의 목적, 주제 이런 걸 찾으시게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글은 이렇게 비즈니스 글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구성인데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메일은 아까 거는 비즈니스 서신이고, 이거는 이제 이메일인데, 편지보다도 좀 더 정형화되어 있어서 구성이 조금 이렇게, 수신인, 발신, 참조인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수신인, 발신인, 참조인, 제목, 이렇게 지금 날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as you may all know 당신들이 알다시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책 같은 경우는 313페이지에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그 모든 동료들한테 알려주는 게 나와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는 뭐 그냥 내용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세세한 내용인 거죠. 물어볼 때. 그래서 밑에도 이제 보면 지금 다음 페이지 이제 PPT는 다음 페이지고 책에는 이제 밑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밑에 보면은 when can the customer receive the order라는 표현을 보면 이제 여기 지금 Dear Roberta Ann 나오죠. We have just received the inquiry about the status of your January 5th order. 지금 보면은 1월 5일에 받았다는 주문.
그 건에 대한 지금 상태에 대해서 방금 문의를 받았다라고 해서 지금 그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고객이 언제쯤 주문을 받을 수 있는지 세세한 내용을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금 좀 자세히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답이 몇 번일까요? 바로 by January 18이 돼야 돼요.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요? No later than January 18이라고 되어 있죠? You should receive it. 여기서 여기에 단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we apologize for the delay in shipping. 자, 지금 늦어서 미안하다. 근데 you should receive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1월 18일보다 늦게 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건 거죠. 그러니까 1월 18일까지는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파악을 하실 때 이런 거 포인트 되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포인트 표현을 잘 찾아야 해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don't hesitate to call me directly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큰 상관없는데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는 이런 no later than 이런 것들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얘들은 뭐냐면 이메일과 아까 앞에서 나왔던 비즈니스 서신과 그 다음에 이런 구성들 있죠. 구성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익숙하게 익숙하게 읽어두세요. 계속.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 부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고의 경우인데요. 지금 요거는 우리 책의 314페이지예요. 자, 얘는 광고 아이템에 따라 구성이 천차만별 다양할 수 있는데 토익에 나오는 광고 지문은 자, 광고 대상, 그 다음에 품목, 특징, 그 다음에 혜택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제시돼서 문제가 돼요. 자, 그럼 여기 지금 보면은 제목이 시선을 끄는 문구로 광고하는 품목에 대한 소개 또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고 품목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할인 혜택 받는 방법, 특이사항 언급, 별표를 붙여서 언급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유형의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유형 패턴을.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고르는 어떤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지금 밑에 이렇게 퀴즈 보고 참고를 하시면 무엇이 광고되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보면 새로 개업한 식당이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러면 discount on total price 그러면 총액에 대한 할인이 있는 거 그 다음에 you can use it only at the 이게 뭐예요? 로버츠빌 지점. 그러면 로버츠빌 로케이션. 그러면 로버츠빌 지점. 그러면 로버츠빌 로케이션. 그럼 거기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인지. 그래서 일반 광고의 구성이지만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죠? 세부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은요.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뭐라 그래야 되나? 놓치면 정답을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자세하다기보다는 잘 읽어야 돼요. 이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부분을 잘 읽고 그 부분에서 문제를 지문에서 요구하는 거를 답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문법적인 요소보다는 내용 파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한번 여기를 볼까요? 자, 여기 보면 seeking vendors죠. 자, 여기는 지금 보면은 이제 입점 업체를 찾는 건데, 자, 여기도 지금 보면은 for whom is the advertisement intended? 자, 광고가 의미하는 게 지금 이제 광고가 누굴 대상으로 한 것이냐라고 했는데,
자, 지금 보면은 피트니스 인스트럭터스 하면 운동 지도사들이냐, 아니면은 비즈니스 오너스냐, 자영업자들이냐, 지금 그 뜻인데, 자, 지금 누구를 원하는 걸까요? 지금 보면 LA 슈퍼 아레나, 그 LA 슈퍼 경기장이 오픈을 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자, 근데 이제 3월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로스앤젤레스 오픈을 하게 되는데, 자, 그 다목적 스포츠 센터에서 이제 이벤트가 하게 좀 육상이라던가 다양한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레이스도 하게 되고요. 근데 if you are interested in 자, 렌팅을 그러니까 공간 임대하는 거에 관심이 있게 되면 그쵸? 그러면은 뭐 음식이라던가 기프트 뭐 vendor니까 선물 코너라던가 이런 거 그런 거 관심이 있다면 자, please visit 방문해 달래요. 자, 여기만 딱 봐도 공간 임대에 관심이 있다면 이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자, 지금 여기에 지금 딱 보면요. 자, 뭐뭐새 공간에 그쵸? 지금 관심이 있다면 여기 딱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피트니스 인스트럭터는 아니죠. 그럼 딱 뭐예요? 그쵸? 비즈니스 오너죠. 여기 딱 나와 있네요. 그쵸? 그럼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는 일반 광고일 때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포인트 되는 표현을 딱 찾는 게 중요한 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표현의 자체가 지금 얘랑 안 맞아요. 얘는. 그죠? 그래서 왜냐면 얘 자체가 지금 판매상이에요. 근데 인스트럭터를 쓰려면 인스트럭터는 밴드랑은 안 맞아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구인 광고. 자, 얘는 좀 더 정형화되어 있어요. 일반 광고보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구인 광고는요. 보통 인재 유형을 쓰게 돼 있고요. 회사가 보통 제공하는 혜택을 쓰게 돼 있고 업무 설명을 쓰게 돼 있고 지원 자격을 쓰게 돼 있고 연락처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좀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보통의 이런 것도 그렇지만 모든 비즈니스 어떤 상에서 구인 광고는 대부분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거는 그래서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회사에서 광고를 냈는지, 그다음에 어떤 직책인지, 뭘 요구하는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을 얘기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잡 포스팅인데 채용 공고인데요. 자, 요거는 어카운턴트일까요? 아니면 이제 세일즈 리프레젠테티브 영업사원일까요? 메리어트 오토인데요. One of the fastest growing auto dealers인데요. 일단은 오토 딜러래요. 이 지역에서 looking for a dynamic individual to sell cars. 네, company offers opportunities to rapid promotion, to attractive salary and excellent benefits. Applicants should submit their cover letters, resumes, and credentials. 여기다 이제 내래요. 자, 그러면 여기 딱 봐도 뭡니까? 판매할 나와 있죠? 딱 뭐예요, 이거? 그쵸? 답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자, 그래서 여기 포인트 되는 표현이 딱 요거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고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보세요. 편지나 이메일에 쓸 만한 빈출 표현들이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다 암기. 자, I'm writing to 뭐뭐 하기 위해서. 여기서 to가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뭐뭐 하기 위해서. 자, response to 뭐뭐에 다 아까 그거 있었죠. response to 블라블라블라. 자, 근데 여기 다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게 되어서, 감정.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투부정사 용법들에 해당되는 거라서 뭐뭐 해서 뭐뭐 하다라는 표현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nclosed you will find 뭐뭐가 동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attached to this email is 뭐뭐이 첨부되었습니다. 이 표현들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편지나 이메일의 빈출 표현들에 많이 쓰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I'd like you to 뭐뭐 하시기 바랍니다. 뭐 또는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뭐뭐 해주면 감사하겠어요. 굉장히 빈도수가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please don't hesitate to 아까 있었죠. 표현 앞에서 don't
hesitate to 이런 표현 있었죠? 주저하지 마세요. 그래서 feel free to contact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가급적 빠른 시간에 또 이것도 우리 있죠? ASAP 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우셔야 돼요. 결국은 다 토익은 암기예요. 네. 광고 bin출 표현. 자, we have opened a new. 우리는 새로 뭐를 열었습니다. 아까 뭐 그랜드 오프닝 뭐 이런 거 나오고 let us 맡기세요. let us 뭐 우리에게 뭐 그다음에 save up to 뭐뭐를 할인 받으세요. 이런 것들 뭐뭐를 할인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we are seeking, looking for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아까 자동차 판매할 사람 할 때도 다이나믹 뭐 인디비주얼 뭐 이런 거 있었죠. 그쵸? 다이나믹 인디비주얼 to sell cars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뭐 we have a vacant position for 이런 거 블라블라. 그 다음에 업무 설명할 때 responsibilities include 이런 표현들. your main duties are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상황에 맞게 표현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외워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영어 단어 외우기 너무 힘들어요. 그쵸? 나도 알죠. 자, 그래서 이렇게 your main duties, 주요 업무는 자, 그러면 your main duties 아까 그래서 왜 구인할 때는 업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고 말했었죠. 이거 슬라이드 앞으로 넘어가 버렸네요. 자, 그 다음에 패러프레이징. 자, 요거 지금 요게 8-7 독해 문제 특징은 정답을 담고 있는 지문의 어구나 문장이 정답과 같은 형태로 나오기보다는 의미는 같으면서도 형태가 다른 표현으로 바뀌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를 패러프레이징이라 한다. 자, 이게 뭐냐면 annually, once a year, quarterly, every 3 months. 이거 우리 2차 시 할 때 요거 있었죠. every는 원래 단수지만은 이렇게 세 달마다 할 때, 세 달마다 할 때 이 every는 뭐뭐마다의 뜻이어서 복수, 그러니까 아이고 글씨가 오늘 되게 안 되네. 뭐뭐마다의 뜻이어가지고 뒤에 이렇게 S 쓸 수 있다고, 그죠? 그다음에 attend, participate in, sharply, dramatically, comply with, follow나 not violate, considerably, 이거는 significantly, discuss, talk about, be going to, be due to, register for, enroll in 이렇게 등록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다 암기. 일단 빈출이 높다는 거는요. 또 나오지 않는다는 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ETS에서도 다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빈출되는 거는 무시할 수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은 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세요. 자, 독해 지문도 기본이 되어야 가능해요. 그리고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긴 지문도 같은 문법을 늘리는 거예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죠. 자, 이 자리에 또 뭐가 되는 거죠? 이 안에 또 주어, 동사, 목적어. 그죠? 그리고 이 목적어 자리에 또 절이 와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전치사 명사 자리에 또 뭐가 오는 거죠? 명사를 꾸며주는 또 뭐가 오는 거죠? 또 형용사, 또 관계대명사 또 꾸며주고 또 꾸며주고 그렇게 하면서 문장이 점점 길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아무리 그러니까 문장은 하나의 그 중심을 놓고 붙고 길어지는 거예요. 계속.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같은 구조를 가지고
계속 늘어나는 거를 그래서 이해하고 결국 구조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겁니다. 거기에 단어는 암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3차 시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을 독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자, 3주차, 3차 시 정말 많이 잘 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좀 더 구성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공부를 할 테니까 여러분 더 열심히 또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오늘도 수고하셨어요.